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제목을 누군가 ESS의 글로벌 성장에 투자하고 싶다고 묻는다면 서진 시스템을 보여줘라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종목 중에 그냥 ESS의 성장성을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는 회사? 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메탈 소재 가공 전문 기업이요.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금속 관련된 이런 가공을 해가지고 금속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데가 굉장히 많겠죠. 뭐 금속 부품이 뭐 자동차, 모바일, 전기차, 반도체 뭐 안 들어가는 산업군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보따리 장수처럼 엄청 다양한 산업에 이 금속으로 가공한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근데 이 회사를 최근에 주목하게 된 게 ES 장비 쪽으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객을 제대로 문 거죠. 그래서 ESS 쪽의 성장성을 한번 본다면, 뭐 이 회사도 그 성장의 그 흐름을 좀 같이 제대로 탈 수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왔고, 주요 제품은 이래요. ESS 장비 쪽 부품, 전기차랑 배터리 쪽 부품들, 반도체 장비 쪽 부품들, 통신 장비 쪽 부품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뭐 엄청 독보적인 부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산성이 높게 금속 부품들 자잘자잘한 거를 만들어내서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20년도에 한 12,000~13,000원 정도에 머물던 주가가 현재 기준으로 한 24,000원 정도.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 딱 두 배 오른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이에 자본 변동이 엄청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보면은 일단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23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죠. 23년도에 6% 성장했다가 24년도에는 70% 성장했고 25년도에도 거의 뭐 45%에 육박하는 성장성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수주를 바탕으로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실적의 예상 그 정확도가 꽤나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조금 예정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으로는 24년에 13배 정도, 그다음에 25년은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크게 밸류가 비싸지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사실 엄청 싸다고도 생각이 안 되는 게 영업이익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대단한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생산성 하나로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요 정도 밸류를 받고 있다. 주요 이제 매출은 보시다시피 ES 반도체 장비, 전기차 배터리인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랑 통신 장비 등등은 성장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엄청나게 높은 성장성이 지금 예측되는 거는 ESS랑 반도체 장비입니다. ESS는 엄청난 성장성을 23년도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고 거의 전년 대비 지금 2배 이상 올랐죠. 24년은. 그 다음에 특히 내년에 좋아질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내년 매출 예상 매출을 거의 뭐 2배 넘게 이쪽을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야, 반도체 장비 올해 성장률 대박이네요. 그쵸. 근데 이 증권사 리포트는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뭐 2배 넘게 성장한다고 했으니까 애지간히 틀리지 않는 이상 뭐 2배 가까이는 성장을 하겠죠. 아니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수주 베이스인 거잖아요. 그쵸. 적어도 올해 판매 매출에 인식될 정도면 이 주문은 올해 받은 게 아니고 작년에 받은 주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쵸. 그 생산 차질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장 갑자기 문 닫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저 근처까지는 가는 숫자 아닌가요? 그쵸. 사실 그렇긴 한데 이제 수주를 받았던 게 뭐 발주가 이제 조금 늦게 이루어지거나 지연이 되거나 하면은 이제 이 매출 인식이 뒤로 밀릴 수는 있죠. 더 정확히는 이제 ESS는 사실 거의 수주 베이스가 맞는데 반도체 정비는 조금 이제 섞여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적 전망은 대부분들의 증권사 뷰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최소한 내년도랑 내후년도까지는 엄청난 성장성을 대부분의 다 동일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거의 뭐 50% 성장하네요. 그 후도 뭐 한 30% 성장하고 왜 이렇게 그 높은 성장을 예측하냐? 이 서진이 지금 메인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ESS 쪽이랑 이 반도체 장비 쪽에 이 산업 성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S랑 반도체 쪽만 한번 볼게요. 일단 ESS 쪽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신재생 쪽 에너지 보조금 제한 정책 같은 노이즈가 끼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AI 시대의 도래로 인한 엄청난 전력 수요, 전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ESS 수요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일단 지금 미국의 전력 수요 난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송배전, 뭐 전선 업체들, 변압기 업체들, 뭐 발전소, 전력 발전기 업체들 우리나라에 거의 뭐 한 2배, 3배, 4배 이상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거죠. 왜냐면은 발전소 바로 옆에서 전력 설비를 깔아야 되니까. 근데 이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ESS도 결국은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ESS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는 하는 일은 풍력이나 태양광이 이제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 때 뭐 발전이 많이 되고 태양이 많이 떠 있을 때 발전이 많이 될 텐데 그때 발전한 거를 바로바로 예를 들어 뭐 전력이 필요한 곳에 보낼 수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미국 전역에 전력 인프라가 다 깔려 있어야 되는데 전선이랑 이런 변압기랑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태양광은 이제 해가 떠 있을 때 발전량이 많을 때 발전된 전기를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해가 안 뜨는 저녁에 이제 전력이 필요할 때 그 ESS에서 전력을 이제 빼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를 이동시켜 가지고 전력이 필요한데 갖다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보조 산업으로 ESS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은 8개 주에 접속 대기 중인 발전 및 저장 용량이 현재 운영 중인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고, 캘리포니아도 대기 설비 용량이 현재 운영 용량의 뭐 7배, 서부는 뭐 3배, 뉴욕도 3배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전력 발전에 대한 수요나 니즈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성이 엄청 클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ESS 시장 전망 지금 21년에 뭐 14조였는데 20배 넘게 커져 있는 상황이고 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요게 이제 서진한테는 중요한 부분인데 글로벌 탑 그러니까 ESS 업체 1위가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회사고 2위가 뭐 넥스테라, 3위가 테슬라가 아마 순위가 더 올라갔을 것 같네요. 2021년이네요. 그쵸, 2021년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포윈 에너지라는 회사가 또 뭐 한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연간 ESS 설치량 전망은 뭐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근데 이 서진 시스템이 이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 이 두 곳에 지금 이 ESS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할 때 무슨 테마가 돌잖아요. 뭐 ESS 테마, 원자력 테마, 원전 테마 등등 이런 테마가 글로벌리 돌 때 AI 테마 돌 때 실제 그 테마에 편승을 해서 유의미하게 이 회사의 성장이 진짜 매출이 발생하면서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에 껴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서진은 글로벌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들의 지금 일부 협력업체라 그래야 될까요? 바로바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글로벌 테마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숫자로 찍히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 대략적인 그런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플런스가 아무래도 많을 테니 60% 이상 뭐 이런 느낌인가요? ESS 쪽에서는 아마 50% 이상 네. 발생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요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세 데이터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 그래서 ESS 쪽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산업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글로벌리 뭔가 신재생 산업이 더 성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ESS 산업이 성장할 것 같다고 하면은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거나 뭐 국내에서는 뭐 서진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뭐 요것도 이제 내러티브를 보면은 산업의 개발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수주 금액도 현재 반등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랑 대만 중국 갈등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가 중국을 건드리잖아요. 중국을 제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부담을 느껴서 중국에 있는 그 생산 업체에 수주를 맡기기보다는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게 되고 이 서진 시스템은 메인 생산 공장이 베트남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진 쪽으로 조금씩 또 수주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생산 부품의 대체, 그다음에 전원 속도가 반도체 장비 부품 관련 동사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 그다음에 관세 전쟁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서진 시스템이 얻을 수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아까 ESS와 동일하게 미국의 반도체 업황이 뭐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유의미하게 지금 서진 시스템은 반도체 부품 제 1, 2 고객처가 램리서치랑 ML이에요. ML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탑티어 회사들한테 이미 지금 장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윗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은 맞지만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압박을 받고 있다. 100% 맞는 내용이지만 저 내용은 나온 지 좀 된 거 아닌가요? 나온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의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조금 지난 이슈 아닌가 싶어서요. 이미 저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고 본 부분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내러티브로 과연 내년에 3배 이상 증가를 할까 매출이? 저도 조금 의문이긴 해요. 올해죠. 2025년이니까. 아, 그쵸. 올해죠. 회계연도일 예. 수 있겠지만 아마 비슷하게 돼 있을 것 예. 같은데. 그래서 물론 똑같이 아마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가 발생을 한 게 미중 무역 분쟁이 최근에 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세 이슈가 또 나오다 보니까 올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그 회사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네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스트 분이 본인 의견도 반영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회사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작성하셨을 텐데 그렇죠. 2026년은 상승률이 다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25년 그러니까 올해만 3배 빵 뛰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100% 납득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 회사 IR 자료가 아쉬운 게 2021년도까지만 IR 자료가 게시가 됐고 그 이후로는 IR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직접적인 회사의 뭔가 자료는 못 본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부품 쪽 이 부분도 이제 향후에 미래에 잘 되면은 좋을 부분인데 이 초대형 다이캐스팅 공법을 통해 차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해서 요거를 지금 금형을 들이고 뭐 장비를 들이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다이캐스팅 공법도 엄청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금형 틀을 가져와서 거기에 뭐 알루미늄이든 뭐 철이든 강철이든 넣고 차체를 그냥 찍어내는 아주 단순한 그냥 이 공정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테슬라 쪽으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공급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금 추정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거를 협의한다는 건지 조금 궁금한 게 기가 캐스팅 그 장비 지금 제가 그 장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탈리아 장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거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금형으로 찍어서 차체를 납품하거나 아니면 차체에 뭔가 일부 조각이죠. 뭐 그런 거를 납품하거나 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당연히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을 못 따라잡을 테니까 차체 전체를 납품하지 않겠죠. 뭐 차체 뭐 세부 조각들이나 뭐 이런 게 아닐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엄청 간단히만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봤는데 다시 한번 총평을 드리면은 어려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금속 가공해서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원가 경쟁력이라는 거죠. 이 회사가 특이한 건 이제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베트남에 이 밸류 체인을 쭉 공장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 원라인으로 그냥 요거를 다 본인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내재화를 일단 이루어 있어서 요걸로 인한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 이 서진 시스템의 경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이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성 종목으로 그냥 반짝하고 끝날 종목이 아니라 진짜 해당 산업이 글로벌리 발전을 한다면
실제로 그 흐름에 맞춰서 동반 성장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인다라는 거이고, 그래서 보면은 뭐 ESS 쪽, 반도체 쪽, 전기차 쪽 다 고객들이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이에요.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본다면 이 회사를 뭐 주목하고 앞으로 팔로우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ESS 산업이 글로벌리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또한 미중 AI 패권 전쟁 때문에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관세 전쟁이 격화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만약에 올해 글로벌 전기차 메이커와 계약이 된다면 이라고 보면은 현재 지금 PER이 13배 수준이니까 뭐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에 있는 회사도 아니라서 뭐 한 번쯤 수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왜 주가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크게 성장을 많이 못하고 있나? 산업의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 이건 바로 뭔가 주요 고객처인 플루언스 에너지의 주가가 지금 절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ESS 산업의 뭐 1등 업체의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못하고 계속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거의 한 3년에 걸친 그래프인데, 플루언스 에너지의 주가인 거죠. 네네, 플루언스 에너지의 주가입니다. 근데 플루언스 에너지는 서진 시스템의 ESS 쪽 제1 고객이죠. 이 플루언스 에너지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고, 이 부분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 테마상으로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부품 회사니까 엔드 쪽 최종 수요자 회사들이 주가와 어느 정도 동행을 할 텐데, 여기 언급 주신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부진하니까 서진 시스템도 같이 연동이 되어서 조금 눌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반도체 장비가 3배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네요. 그쵸. 아마도 ESS야 사실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글로벌리 봐도. 근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뭔가 반도체 장비가 올해 3배 성장한다고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이 뭔가 좀 더 확실해지거나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컨센이 좀 진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컨센이 모이면 그때 한번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